지난주 우리가 외국인 선수 특집 방송을 했던 시점에서 외국인 선수의 영입이 완료되지 않은 구단이 기아와 NC 다이노스였잖아요. 그렇죠. 네. 기아가 투수 윌크로우, NC가 타자 맷 데이비슨과의 영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송진 의원이 다시 나왔어요. 집에 가다가 다시 나오셨어요. 지난주 영상에 왜 기아 이야기는 안 하냐고. 없으니까 안 했죠. 네, 근데 촬영 끝나고 바로 발표가 났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서 네. 우리가 또 이 시간을 만들었으니까 독자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기간 새 외국인 투수를 물색했던 기아가 지난 1월 7일 윌크로우 영입을 발표했습니다. 계약금 20만 달러, 연봉 60만 달러, 옵션 20만 달러 등 총액 100만 달러의 계약이었는데요. 미국 출신인 윌크로우는 1994년생으로 2017년 2라운드 전체 65순위 지명으로 워싱턴 내셔널스에 입단을 해서 프로 생활을 시작했죠. 그리고 2020년 12월 피츠버그 파이리츠로 이적을 했습니다. 네. 일단 뭐 윌크로 선수는 이제 한때 피츠버그 그러니까 데뷔는 물론 이제 본인을 지명했었던 워싱턴 내셔널스에서 데뷔를 했어요. 데뷔를 했는데 사실 2라운드 지명은 상당히 높은 지명이죠. 그렇죠. 그쪽에서는. 네. 네. 그 많은 선수 중에서 65번째로 지명된 선수니까 꽤 기대를 받고 이제 들어왔던 선수고요. 두 번째 2021년이 사실 제일 좋았고 가능성을 이제 보이다가 2022년에 좀 부진하면서 결국은 이 선수가 이제 불펜으로 돌게 됐죠. 네. 지난 시즌 같은 경우는 메이저리그에서 많이 뛰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이제 나이도 좀 먹어가고 하니까 여기서는 이제 비전이 없다라고 네.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제 싱커를 많이 던지는 투수는 아닙니다. 싱커를 잘 던지지는 않는데 구속 자체 평균 구속은 150km에 육박을 맞아요. 해요. 네. 최고 구속도 한 155, 6까지 던질 수가 있는 선수입니다. 변화구는 슬라이더 체인지업을 잘 던져요. 구위상으로 보나 모든 면에 봐서 이렇게 두드러진 모습은 아닌데 체인지업 보고 와 체인지업이 기가 막힌 데가 아니라 타자하고 수읽기를 하면서 그 체인지업을 던지는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잡아서 던지니까 타자들이 거기서 좀 체인지업이 많이 속는 이제 그런 모습이 저는 상당히 좀 인상에 남았거든요. 여기 보면 2022 시즌 메이저리그 기준에서 피안타율이 우타자가 체인지업 때문이에요. 네, 0.160, 좌타자 상대 0.198, 체인지업. 그러니까 체인지업 때문에. 와. 그러니까 그 체인지업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상대방이 자타자 알잖아요. 네. 제가 체인지업 활용하겠다. 근데 거기 다른 구종을 던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체인지업 확 던지면은 애들이 약간 더 타이밍 더 잡기 그쵸.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되게 활용을 잘해서 위력 있게 느끼게 만들어요. 페스트볼하고 체인지업하고 거의 한 7마일 정도가 차이 나는데 네네. 야 근데 이거 7마일이 이게 변화가 이게 엄청나게 타자들이 헛스윙 그럼요. 비율이 높고 그럼요. 이런 타이밍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특히 자타자들이 되게 고전하는 모습을 많이 봐가지고 또 우타자 입장에서는 스위프를 굉장히 공략하기 힘들 것 네. 같고 자타자는 이 체인지업을 공략하기 힘들 것 같다는 느낌이 딱 들어가지고 네. 정말 기아가 좋은 투수를 데리고 왔다라는 네.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또 띠가 또 개띠네요. 보조사요. 그런데 2022 시즌 불펜 보직과 2023 시즌 어깨 부상으로 네. 많은 이닝을 소화하지 못한 게 변수예요. 물론 맞아요. 메디컬 테스트를 잘 했기 때문에 마무리했기 때문에 계약을 그렇죠. 했겠죠. 예. 네, 이 부분이 저는 진짜 올 시즌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그랬어요. 사실 지난 2년 동안 선발로 많이 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내구성 또 그런 지구력. 근데 원래 뭐 아마추어 때부터 계속 뛰었던 선수니까 기아도 이제 그런 부분을 믿고 이런 걸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데려왔다는 거는 확실하고요. 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2년 동안의 그런 아쉬운 부분을 어떻게 털어버리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선수를 보면서 딱 느낀 게 참 영리하다는 느낌이 맞아요. 많았습니다. 영리해요. 네. 네. 일단 마운드에서 슬라이드 스텝이 굉장히 짧고 그렇죠. 정말 주자가 없을 때나 주자가 2, 3루에 있을 때 이럴 때는 굉장히 크게 하면서 자기 네.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타자들의 타이밍을 뺏는 능력이 굉장히 네. 뛰어나다는 느낌을 좀 받아가지고 그렇죠. 기아 쪽에서는 뭔가 운영을 할 때 굉장히 편안하게 운영할 수 있겠다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네. 네, 심작 단장이 그렇게 얘기했죠. 미국에 남으려는 마음이 워낙 강했던 선수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네. 정말 어렵게 설득을 해서 영입을 한 거고 지금 정부로 말하는 것처럼 슬라이드 스텝이 굉장히 빨라서 도루 억제 능력도 굉장히 좋은 편이다라는 또 칭찬도 남겼습니다. 그 슬라이더와 체인지업 네. 가운데 KBO 타자 기준으로 공략이 어려울 것 같은 뭐 구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체인지업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볼배합 체인지업 그 활용하는 타이밍이라든가 게 너무 좋게 보였어요. 그래서 네. 그런 볼이 좋고 이제 슬라이더 같은 경우는 이 스위퍼 좋아요. 좋은 건 맞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좀 맞는 편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친구가 이제 메이저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슬라이더 컨트롤이 조금 아쉬운 데가 있어요. 그래서 잘 던지다가 이렇게 몰리는 공이
들어왔을 때 그게 통타를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선수가 데뷔해서 초창기 초반에 그러니까 불펜 전향하기 선발로서 고전했던 게 슬라이더가 피 홈런이 많았어요. 네. 그 몰려가지고 그게 그냥 제대로 걸려가지고 넘어가가지고 피 홈런 수치가 상당히 좀 많았고 그게 이 선수한테 좀 마이너스 요인이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생각하면 이 선수는 역시 그래도 나는 체인지업이다. 예. 제 생각도 이 좌타자한테 던지는 스위퍼를 던진다 그러면 네. 이게 우타자보다는 이게 채는 동작이 좀 늦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역시 정확하게 네, 보시네요. 이게 우타자한테는 그래서 이게 스위프가 각이 굉장히 크면서 빠르게 꺾여 나가는데 네네. 좌타자한테는 혹시나 데드볼을 맞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좀 있어서 그럴 수 있죠. 좀 약하게 던지는데 그게 또 장타를 좀 많이 네, 연결될 수 그러니까 있는. 흔히 얘기해서 저희가 보면 약간 풀린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느낌이 있는데 저는 이제 이게 국내에 와서 만약에 슬라이더, 스위퍼에 대한 자신감이 업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대성할 수도 있죠. 네. 슬라이더, 스위퍼, 체인지업 이 레파토리로 인해서 일부 팬들은 NC의 에릭 패디 선수를 연상케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송재 의원도 좀 동의하시나요? 최고의 시나리오로 간다면은 페디처럼 갈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빠른 볼의 차이는 있어요. 그러니까 구속의 차이가 아니라 페디는 변화를 주면서 그러니까 싱커성 공을 던져가지고 공에 변화를 주면서 구속도 좋았잖아요. 근데 이 선수는 싱커를 거의 안 던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포심을 던진단 말이에요. 포심을 던지기 때문에 그 점에서 특히 이제 이 선수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쪽에서는 구속상으로 크게 이점 있는 투수는 아니었어요. 근데 그 점은 페디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렇죠. 네. 그쪽에서는 빠른 구속이 아니었단 맞아요.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스위퍼인데요. 스위퍼 같은 경우가 이런 생각은 들었어요. 각은 정말 좋은데 페디보다 약간 컨트롤이 떨어지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스위퍼 처음엔 타자들이 속을 수 있지만 나중에 타자들이 이제 이 선수를 자주 만나면서 그게 파악이 되잖아요. 그 공을 고르기 시작했을 때도 그 공을 자기가 스트라이크 존으로 넣으면서 타자를 압박할 수 있느냐. 저는 그게 윌크로 선수의 가장 성공의 열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난번에 저희가 패디를 네. 얘기를 할 때 네. 메이저리그에서 좀 힘들었던 구위가 공이 좀 미끄럽잖아요. 맞아요. 근데 네. KBO 공구랑 맞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죠. 윌크로 선수 같은 경우에도 맞으면. 초반에 공구에 손이 맞아버리면 이게 그러면 재밌어지는 거죠. 이 싱크의 무브먼트도 틀려질 수도 있고. 맞아요. 그러면 이게 약간 패디의 느낌이 나는 투수기는 확실하게 보이긴 합니다. 네. 맞아요. 기아 팬분들께 되게 기대가 클 수밖에 없어요. 높아지시겠는데요. 예. 네, 기아가 이제 윌크로와 더불어서 또 다른 우한 투수 후보와의 계약을 동시에 추진했다가 해당 투수가 이제 최근 진행한 메디컬 테스트에서 이상이 발견되는 바람에 계약이 취소됐다고 알려졌잖아요. 네네. 또 다른 우한을 찾고 있는데 윌크로 선수의 부상 이슈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길게 던져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건강한 네. 건강한 투수를 찾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는 그건 뭐 심재혁 단장이 좋은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윌크로 선수도 부상이 안 당할 것이라는 전제 물론 메디칼도 통과를 했고 그쵸. 데리고 오긴 하는 건데 그래도 혹시 모르는 거잖아요. 모르는 거기 때문에 정말 이닝 히터를 확실히 해줄 수 있는 그런 선수를 원할 거고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아는 자완 투수가 차고도 넘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 투수 전부 그쵸. 다 우원으로 채우겠다는 그런 거고 저는 그런 선택은 되게 올바르게 잘했고 이제 거기에 맞는 투수를 어떻게 찾느냐 점점 이제 시간은 흘러가고 있고 이제 1월 한 30일 되면 다 던지훈련 떠나잖아요. 저도 그 사이 비자도 받아야 되고 우리 뭐 그렇잖아요. 외국인 선수는. 네. 그러니까 물론 현지에서 합류하면 된다고 네. 하더라도 지금 조금 이제 심장장도 좀 그런 쪽에서 마음이 급해지지 않을까 걱정은 되네요. 또 한 명의 일본 프로야구 출신의 외국인 타자가 영입됐습니다. NC 다이노스가 준수한 활약을 펼쳤던 좌타 외야수 제이슨 마틴과 결별을 하고 우타 거포 유형인 맷 데이비슨과의 계약을 발표했는데요. 계약금 14만 달러, 연봉 56만 달러, 인센티브 30만 달러, 총액 100만 달러의 규모입니다. 인센티브 상당히 많네요. 네. 그럴 만하죠. 네, 그렇죠. 맷 데이비스는 2009년 메이저리그 신인 드래프트 전체 35순위로 애리조나 다이아몬드 맥스에 지명을 받고 프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네. 네, 송지효는 NC가 왜 제이슨 마틴과 결별을 하고 데이비슨 선수를 영입했다고 보십니까? 참 고민을 많이 한 흔적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마틴 선수가 이제 후반부에 되게 살아나면서 물론 이제 포스트 시즌 가서는 기대만큼의 활약을 못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대안이 있었으면 초반에 바뀌었겠죠. 이제 후반부에 성적을 섬기면서 고민을 했을 텐데 뭐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타 거포를
결국은 우리가 필요하다. 뭐 사기 타선에 물론 박건우 선수가 있습니다만 거포 스타일의 선수보다는 정확도 쪽에 더 강점이 있는 선수잖아요. 네. 이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우타 거포를 생각을 한 것 같고 맷 데이비슨 선수는 자칫하면 뭐 아니면 더 될 수 있습니다. 네. 이 선수 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좌타자 3위 라인에 있는 선수들이 뭐 손아섭, 그다음에 박민우 선수가 이제 박민우, 있다 예. 보니까 우타를 네. 원했을 것 같죠. 그리고 이제 파워 파워 타자, 타자. 파워 히터를 원하다 보니까 뭐 1라운드 지명된 이유도 파워입니다. 네. 파워 때문에 지명을 했던 거고 실제로 메이저리그에서 한 시즌에 26개 홈런을 쳤던 시즌도 있어요. 근데 컨택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까 모아님 들어가 말씀드린 게 도가 되면은 SSG에 뛰다가 방출됐죠. 크론 선수 과가 될 수가 있어요. 네. 반대로 잘 풀리면은 네. 제미 로맥, 네. 로맥 같은 유형이 될 수가 있어요. 저도 영상을 좀 봤는데 네. 영상을 딱 보는 순간 솔직히 저는 기록을 안 봤어요. 에버리지가 떨어지겠는데 바로 나오죠. 파워는 네. 너무 좋다. 예, 근데 예. 이거는 무조건 에버리지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스윙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을 딱 받았어요. 예. 왜냐하면 홈런이 나와서 굉장히 멀리 비거리는 낼 수 있는 스윙을 가지고 있지만 네. 맞는 순간에 벌써 헤드가 많이 닫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결국에는 내가 보내고자 하는 면에 예. 한 포인트밖에 없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 인플레이 타구를 만들기에는 컨택 능력이 굉장히 떨어질 것 같다. 종으로 휘는 변화구나 떨어지는 볼에 굉장히 약한 네. 스윙을 가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아가지고 기록을 봤는데 확실하게 출루율이 좀 많이 낮더라고요. 네, 2023 시즌 이제 일본이죠. 네. 히로시마 있을 때 타석 이제 381타석, 삼진이 120개였어요. 네. 볼넷이 22개였고 볼넷 삼진 비율이 0.18. 삼진 메이저로서 많이 당했어요. 그때 뭐 시카고 화이삭스 시절에 홈런을 많이 치던 시절에도 뭐 160개 이상의 삼진도 당하고 원래 삼진 많아요. 그리고 삼진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컨택만 조금 더 돼서 타율이 조금 높았더라면은 이 선수가 그때 그 여세를 몰아서 지금도 메이저리그 뛰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2년 정도 빤딱했는데 그때도 타율은 2할 초반대예요. 삼진은 많이 당하고 그리고 이 선수가 1루 3루를 보거든요. 3루 수비가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어깨는 나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수비에 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 선수가 그러면 1루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웬만한 팀에서 1루는 또 쓸만한 또 각포들을 그렇죠. 데리고 네. 있으니까 결국 이 선수가 그래서 조금 여타 팀을 돌다가 일본 갔던 거예요. 그렇구나. 예. 그 아까 말씀하신 게 가장 약점이 이제 컨택 네, 능력이었잖아요. 그게 KBO 리그 투수들의 변화고 그리고 이제 올 시즌부터 시작되는 자동 스트라이크 시스템 네, ABS에 적응하는 것이 정말 관건이 될 텐데 그 부분 좀 어떻게 보세요? 메이저리그에서 홈런을 그래도 그나마 좀 칠 수 있었고 타율 좀 괜찮은 거는 NP보다는 포크볼 같이 떨어지는 변화구가 그렇죠. 덜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그래도 앞에서 맞더라도 인플레이 타구를 NPB보다 더 많이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약점을 파고드는 NPB에서는 떨어지는 포크볼로 유인한다 그러면 전혀 맞을 수 없는 스윙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KBO에서도 네. 이 부분을 얼마큼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네. 자기의 포인트에서 컨택을 할 수 있는 능력치를 키우지 않으면 네. 정말 아까 말씀하셨듯이 크론 같은 데 확률이 되게 높다고 봅니다. 정말 계속 이야기를 듣다 보면서 아 진짜 송지혜 의원 말씀처럼 네. 진짜 뭐 아니면 도이겠다. 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임삼남 단장은 이제 추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홈런에 대한 강점을 많이 어필을 했는데 만만치 않은 그 약점이 더 네. 돋보이는 이다 보니까 좀 걱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선수의 원래 플레잉 스타일 자체가 그러기 때문에 정말 잘 풀리고 적응 잘하고 뭐 로봇 심판 또 국내 선수들의 그런 투구 패턴 잘 읽고 그러면은 홈런한 경쟁에 충분히 뛰어들면서 홈런까지 차지할 수 있는 파워의 소유자다. 하지만 임선호 단장이 소개할 때 이 얘기했잖아요. 타석당 투구수를 4.12개를 본다. 왜 그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을 많이 보는 건 좋아요. 뭐 나쁘지 않습니다. 당연히 좋은데 공을 많이 보다가 우리 놓칠 수도 있는 거고. 또 그리고 이제 이 선수가 삼진을 또 많이 당하는 유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내가 삼진 아웃을 두려워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 국내 투수들이 틀림없이 이제 꽈 던지기를 하면서 여리저리 이제 유인을 할 텐데 공을 많이 보는 걸 떠나서 내가 공을 참을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유인구에. 그게 결국 이 선수의 성패를 가릴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 질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아의 윌크로우, NCM의 데이비슨을 포함해서 외국인 선수들만 봤을 때 가장 짜임새 있는 전력을 구축한 팀이 어딜까요? 그래도 저는 기아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아가 뭐 최근 몇 년 동안 외국인 선수 때문에 되게 힘들었고 또 팀 내부에서도 국내 선수들도 부상 때문에 많이 힘들었었는데 네. 올해 국내 선수들도 이제 많이 부상해서 돌아왔고 이렇게 윌크로 선수 같이 정말 외국인 선수가 부상 없이 1년을 간다 그러면 정말 3강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소크라테스가 전력이기 또 있고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외국인 선수를 어떻게 뽑느냐에 따라 가지고 계속 기아 신재 단장이 건강한 투수, 네. 건강한 투수를 원하는 게 그동안 계속
계속 엔트리 빠져버리니까 네.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잖아요. 맞아요, 이제 맞아요. 더 이상 대체 외국인 선수가 이제 존재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네. 지금 세 명이 다 갖춰진 팀으로 좀 꼽으라면은 두산하고 KT. 그 두산 같은 경우도 이제 타자는 교체가 있었지만은 알칸타라하고 브랜든 선수가 아델. 그대로 있잖아요. 네. 이 두 선수는 지금으로 봐서는 거의 보증 투표 같은 느낌이란 맞아요,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물론 타자가 어떻게 지켜봐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라모스 선수도 우리가 볼 때는 이 선수 나쁘지 않은 선수 네, 그쵸, 그렇죠. 하기 때문에 전 두산도 상당히 좀 그런 면에서 외국인 선수에 있어서는 좀 탄탄하게 짜여 있다. 좀 이런 느낌이 좀 강하게 들고 있고요. KT도 되게 무난한 것 같아요. KT도 투수 2명 그대로 묶어놓은 상태고 타자인데도 뭐 완전히 이 선수가 뭐 검증이 안 돼 있거나 이렇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KT도 그런 면은 안정적이고 올해는 아마 외국인 선수들의 그런 경쟁 보는 것도 한층 더 좀 좀 흥미로울 것 재밌겠네요. 같아요. 네. KT 좋죠. 네. 네. 두산 좋죠. 네. 삼성도 삼성도 말씀하셨죠. 좋죠. 삼성도 괜찮죠. 이제 LG도 LG도 예, 그렇죠. 아마 송지 위원도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네. 예, 외국인 선수 관련된 KBO 리그 제도에 대해서 아. 우리가 이제 사실 뭐 외국인 연봉 상한제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흐름을 보시면 지금 이제 최근에 아니 올해 새로 영입된 선수들의 면면을 봤을 때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나요? 여전히 많이 미친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투수진 같은 경우는 국내 선발진만으로 우리가 5인 로테이션을 꽉 채워가지고 돌릴 수 있는 팀이 거의 없죠. 있을까요? 그렇죠. 없죠. 네. 네, 찾기 어렵잖아요. 네. 투수 로테이션 5명 중에서 40%를 외국인 선수 2명이 어떻게 해결해 주느냐. 아무래도 뭐 뛰는 정원이 작은 뭐 농구나 뭐 배구나 이런 거보다는 덜할지 모르겠으나 여전히 그래도 외국인 선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높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정프로도 저 역시도 네. 높죠. 네. 저희도 이제 오랫동안 저도 이제 외국인 선수 같이 야구를 해봤지만 네. 공격만 되는 선수를 영입하고 저는 되게 리스크가 커요. 근데 이제 요즘에 외국인 선수를 바라보는 시점도 공수주가 다 될 수 있는 다 되는 선수들을 데리고 왔을 때 팀 분위기를 확 바꿔버릴 수 있는 능력치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스틴 딘 선수도 말하자면 수비 됐죠, 빠따 됐죠. 그렇죠. 필요할 때 빠르죠. 도루 배승 열심히 해주죠. 방망이만 보는 게 아니라 공수주를 다 이제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투수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투수 쪽에서는 아무래도 내구성이죠. 네. 그렇죠. 내구성을 부상 봐서 없이. 부상을 당하고 싶어 당하지는 않지만 이거 기본적인 플레이를 잘하는 투수들을 저는 좀 많이 이제 눈여겨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최근에 바뀐 제도를 바로바로 바로. 지금 받아들고 있는데 우리도 베이스를 또 키워요. 맞아요. 네. 베이스도 키우고 그렇게 되면은 루간의 거리도 짧아지는 짧아지죠.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발빠른 선수에 더 도를 뛸 수 있기 때문에 투수 같은 경우에 주자 견제 능력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도 봐야 되는 요소입니다. 맞습니다. 예. 네. 올 시즌에는 대체 외국인 선수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내용을 아예 안 다뤘으면 네. 그런 일이 없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근데 공격을 할 수 여름쯤에 있는. 여기 또 앉아 있을 것 같네요.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민영 씨 남편 되는 김문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문호 코치님 선수의 와이프 성민정이라고 합니다. 네. 정리의 야구 시간.